어젯밤 일 기억 안 나세요? 부셔버릴 거야. 너무 행복한 밤입니다. 폭군의 셰프 4화 재밌게들 보고 오셨죠? 본방 꼭 사수하시고 저희 명장 맛집에서 뒤풀이 나누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맞췄죠? 지난 영상에서 4화에서 키스씬 나온다. 보통 이렇게 기대감 주고는 다음 회로 미루는 경우도 많아서 오늘 틀릴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거든요. 네, 마지막에 본방으로 안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설레임과 두근거림은 또 직접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니, 채팅창에서 어떤 반응들이 많았냐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드라마가 벌써 끝나가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제가 그래도 과감하게 키스씬이 4회에 나온다라고 한 것은 원작에서는 당연히 나오지만 이게 4회에서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작사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제가 리뷰를 굉장히 좀 오래 해온 채널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드라마 잘 만드는 회사, 그리고 질질 끌지 않고 시원하게 전개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오늘 또 좋았던 포인트들 몇 가지 짚어보고 다음 회 예고편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3회 마지막에 정말 무섭게 끝났었어요. 흑백 요리사인데 팔이 잘릴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양팔을 거는 것까지 판이 더 키워졌었습니다. 너무 살벌했고요. 감동이 있었죠. 살벌했는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냥 맛있다 이런 걸 넘어서서 보는데 제가 왜 눈물이 같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라마만 보면 극F로 좀 바뀌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원래 TF 반반이거든요. TF 반반인데 또 F형 리뷰가 돼버리는 거죠. 명작 맛집 하면 F형 리뷰 아니겠습니까? 솜씨를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명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아낄게요.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는 장면들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본방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이라면 제 방을 보시거나 넷플릭스나 OTT에 올라오는 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구마는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시인들에서 조금 고구마로 갈 수도 있거든요. 고구마를 먹였다가 나중에 사이다를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고구마 없고요. 그냥 채팅창 반응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깍 감동 막 이런 거 있고요. 시금치 된장국 먹고 싶다. 두부튀김 먹고 싶다. 그리고 크크크크 이런 행복한 반응들로만 도배가 됐었습니다. 저도 보는 내내 웃기도 많이 웃고요. 눈물도 훔치면서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런데 채팅창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할미마마, 대왕 대비마마가 이혼 엄마 죽인 건가? 이런 얘기들이 보이더라고요. 원래 역사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배경을 다 아실 테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역사 배경을 보증을 한 거죠. 물론 이 드라마가 그렇다고 해서 역사 드라마란 건 아닙니다. 판타지물이에요. 판타지고 로맨틱하고 코미디 인물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역사랑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역사 배경을 고증한 거죠. 할미마마의 지시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어쩌면 이현에게는 정말 큰 상처를 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훈훈한 분위기를 찬물을 딱 끼얹고 이현이 돌아서 나가죠. 재밌습니다. 흐뭇하고 유쾌한데 재미적인 요소, 장치들도 아주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수건이 무슨 약을 먹이고 있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죠. 채팅창에서는 무슨 마약이라도 먹이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현이 한 번씩 미쳐버리고 폭군처럼 행동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현 시야를 보면 막 사물이 흐리게 보이고 세상이 막 흔들흔들 거리고 공황 발작이나 이런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충분히 약으로 이현을 조종하는 걸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힌트가 될 만한 얘기가 또 나오죠. 수건만이 이현이 그렇게 막 발작적으로 폭력적으로 변했을 때 수건만이 그것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약을 살짝 먹이면서 금단을 깨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수건은 실제 역사로 빗대어 보면 어떤 인물이었느냐? 장록수잖아요. 가장 낮은 계층이었던 장록수가 궁중의 예인이 되죠. 왕의 여인이 되어서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는 여인인데 사실 국강의 기강과 붕괴에 큰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의 배경이 수건에게도 잘 투영되어 있고요. 사실 원작으로 봤을 때는 이 악역이 더 원색적인 악역으로
좀 표현이 됩니다. 복합적인 인물이라기보다 역사 속의 제한대군이 제산대군으로 아예 다른 캐릭터로 해석이 되면서 완전 대놓고 악역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라면 연산군이 그야말로 폭군으로 악역의 끝판왕이 돼야 되거든요. 본인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폭군의 셰프 원작 웹소설을 빌려보자면 제산대군이 악역의 끝판왕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이헌에게 몰입해도 되는 거죠. 예, 구조는 아주 그렇게 만족스럽게 잘 나올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재밌는 판타지 사극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이 성장해 나가고 마음이 깊어져가고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게 되는 그 구도를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아주 잘 진행이 될 거라는 말씀이죠. 오늘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두 사람이 쌈을 쌌습니다. 그죠? 오늘도 나와 잘 쌈 싸거라. 예, 썸이 아닌 쌈을 같이 이거는 뭐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이현이 제가 그냥 저돌적으로 돌진할 거라 했는데 딱 그렇게 나왔죠. 야, 오늘은 제가 흐뭇하네요. 그렇게 로맨틱하고 코미디한 드라마입니다. 그 수건이 약을 먹여서 그 금단으로 이 왕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을 이겨낼 그녀의 음식. 자, 오늘 나왔다 그죠? 그 음식. 이 음식은 제가 틀려버렸네요. 네. 원작에서는 짜장면이 분명히 나오는데 이거는 된장 파스타였습니다. 제가 예고편 봤을 때는 짜장면이다 했는데 요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된장 파스타를 좀 폭풍 면치기를 했잖아요. 폭풍 면치기. 야, 이걸 먹고 나더니 그 미쳐 날뛰던 폭군의 눈빛이 되게 착해졌어요. 그거 느끼셨나요? 와, 그 금단을 이 음식으로 치료해낸 장면입니다. 이것 또한. 그래서 수건만이 폭군이 날뛰는 거를 잠재울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 거죠. 우리 연숙수가 더 잘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 한잔 하면서 또 괜히 말이죠. 안주를 핑계 삼아 그녀를 또 한 번 더 보고 싶었나? 요런 구도 너무 좋습니다. 거기서 정말 멋진 장면이 나와 버렸죠. 자, 이렇게 로맨틱하고 코미디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드라마인데 그래도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긴장감은 제산대군에서부터 나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제한대군이거든요. 제한대군은 좀 정치적인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리석음을 좀 가장해서 생존을 도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연산군의 셰프로 살아남기라는 원작에서 보면 이 제한대군을 제산대군이라 하여 대놓고 악역으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잠깐 나왔던 장면에서는 살짝 아직은 어리석음을 가장하고 있는 듯한 급동이 막 마려워서 발언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아직은 어리석은 척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역사의 제한대군과는 다르게 굉장히 사악한 인물로 악역 끝판왕으로 잘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속에서 이 드라마의 긴장감과 어떤 그 갈등의 장치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고요. 그 비극의 갑신사화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게 이제 역사를 좀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드라마의 전개로 봤을 때는 마치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원작에서는 이 역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결국에는 무시무시한 비극은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그 뒤에는 판타지적인 요소로 해피한 엔딩으로 이끌어 줍니다, 우리를. 그래서 긴박감과 여러 가지 감정을 즐기면서 그러나 결국 우리가 지금 느끼고 싶은 그 행복한 감정을 해치지 않는 아주 따뜻한 드라마가 됩니다. 원작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도 틀림없이 그런 형태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고요. 자, 오늘 5화 예고편도 한번 보면서 한 장면씩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일 기억 안 나세요? 부셔버릴 거야. 너무 귀엽네요. 어젯밤 일 기억 안 나세요? 하는 우리 연숙수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한가득입니다. 밤새 생각이 많았나 보죠?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기습처럼 키스를 할 수 있는가 뭐 등등 불편한 마음으로 밤을 지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녀도 굉장히 설레었던 거죠. 그 두근거림 때문에 잠을 못 잤던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받아들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애꿎은 북어를 막
때리는 찢어버리는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귀엽게 연출이 잘 나오고 임송재도 아주 귀여웠습니다. 그나마 이현이 필름이 끊기진 않나 보네요. 다 기억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네요. 자, 이 예고편 씬에서 자객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도 공길로 예상되는 캐릭터가 맞서 싸워주고 있죠. 원작인 연산군의 세프로 살아남기에서 이 자객이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이 자객이 이제 흑은회라는 자객 집단인데 이 소설의 오리지널 설정이고요. 반정 세력이 연산군과 연지영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용된 어떤 비밀 자객 집단이에요. 이게 연산군의 이제 연산군을 제거하고 반정 세력의 사주를 받고 움직이는데 문제는 연지영이 연산군의 폭주를 막고요. 그의 마음을 이제 얻어서 개혁을 막 이끄는 이제 소위 말해서 역사가 바뀌는 듯한 그런 전개가 나올 때 이 반정 명분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요 세력들 그 세력이 시킨 이 흑운회가 연지영을 또 제거하려고 하는 구도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 장면이 나온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객이 나온 장면으로 봤을 때는 그 흑운회의 존재들도 이 드라마에서 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에 맞서 싸워주는 데에서 공길 우리 이준기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공길, 광대 공길이 정말 큰 힘이 되어주고 이런 데서 멋진 액션씬들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무슨 일이냐? 사촌은 자, 그리고 이현의 입에서 사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초, 조선시대 왕의 모든 말과 행동, 국정회의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한 역사 기록의 원본을 의미하죠. 그러나 절대 원칙이 원래 있지요. 왕은 사초를 볼 수 없습니다. 사초의 가장 중대한 원칙이었고요. 왕이 절대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역사를 바꾸지 않고 후대에 남기겠다라는 장치였죠. 그런데 이현은 이 사초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아마도 자기 어머니 죽음에 관여했던 자들을 알아내고 싶어 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오늘 문안진우 때는 이 수건이 낙거상을 준비할 것이라고. 제가 준비하던 낙거상은 원래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대목은 낮것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낮것상. 점심에 국수나 만두 같은 별미, 가벼운 상차림을 올리는 걸 낮것상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수건이 자기가 만들어 올리겠다. 자꾸 자기와 멀어져가는 이현의 마음을 잡아보기라도 하고 싶은 듯 원래 연숙수가 올리기로 되어 있는 낮것상을 자기가 어떻게 뭐 판 없는 소리 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올리려고 했는데 연숙수도 그럼 나도 올릴게 이래가지고 어쩌다 보니 둘이 요리로 한 판 붙게 되겠네요. 상대도 안 되겠죠? 네, 당연히 상대도 안 되는 그 재미난 구도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심정사는 누구냐? 숙수를 셋이나 대동하고 왔다고 하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기대해라 사신단. 자, 이 대목은 원작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연산군의 셰프에서 살아남기에서 외국 사신이 자신의 전속 요리사 숙수를 3명이나 데려와가지고 대결을 펼치는 대목인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대목을 기점으로 스케일을 좀 폭발적으로 확장시키는 분기점이 됩니다. 원작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신의 정체는 오스만 제국의 황자 셀림이 온 것인데요.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튀르키예 제국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이 후계자가 대단한 야심과 자부심을 가진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명분으로야 조선과 교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음식으로 이렇게 교류하자 이렇게 와놓고는 사실 이 예고편에서도 표정 보이죠. 실제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의 국력과 문화를 좀 시험하고요. 그리고 자기들 국가의 위대함을 과시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 셀림 황자는 연산군을 아련하는 자리에서 아주 파격적이지만 도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직접 데려온 오스만 제국 황실 최고 요리사라면서 3명을 소개하면서 조선 최고의 요리사와 공식적으로 요리 대결을 한번 펼쳐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결례에 가까운 도발이었습니다. 감히 너희 조선의 요리가 우리 대제국 요리에 비할 수 있겠는가? 라는 오만함도 깔려 있고요. 너희들 실력 형편없을 거니까 내 요리사가 해준 음식을 한번 드셔보셔라. 이런 무례함도 들어있고 절대 권력자인 연산군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 반응을 떠보고요. 도발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겐 연지영이 있죠. 연숙수가
한번 제대로 힘을 보여주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원작에서는요, 이 계기를 통해서 포르투갈, 명나라 이런 세력까지 얽히는 글로벌한 스케일로 확장이 되는데 이게 드라마에서 어느 정도까지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연지영이 단순한 셰프가 아니라 외교 무대의 중심에 서는 전략가로까지 서게 되는 그런 면모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거는 드라마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알겠는데 러브라인 언제 좀 더 깊어지나요? 그게 가장 큰 기다려지는 대목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키스씬이 굉장히 빠르고도 강렬했죠. 그런데 보통은 그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다른 구도들이 좀 지루했다면 보통 드라마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진짜 그 요리 대결을 펼치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이번 4화에서도 느꼈다시피 그 요리 대결 펼치는 과정이 한 30분 정도 갔거든요. 전혀 안 지루했죠.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큰 재미와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거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러브라인도 완성되어 가니까 여러모로 본방을 놓칠 수 없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모처럼 저희 명작 맛집에서도 한번 끝까지 정주행 해보려고 하니 폭군의 셰프 재밌게 보시는 분들은 명작 맛집 구독,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작 맛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감동인가 사이다인가? 예, 명작 맛집입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